행안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전국 새마을 금고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 1,000몇백 개 될 겁니다. 몇백 개입니까? 네. 주무장관이잖아요? 뭐 정확한 개수는 저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1294개입니다. 뱅크런까지 일어난 새마을 금고 부실 위험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요. 대출 잔액은 200조에 달하고 기업 대출이 111조가 넘습니다. 건설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57조인 63조나 됩니다. 평균 연체율이 은행권은 0.41%, 비은행권은 2.91%인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10%가 넘는 부실 금고가 109개나 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새마을금고 뱅크런이 봉합되었지만 새마을금고 역사상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국감 등에서 중점 사항으로 다루고 있는데 국가 부도 위기의 여러 발화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안부 새마을금고 담당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아마 7명 내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14명입니다. 더욱이 지역 농협, 수협, 신협 등과 달리 주무부처와 감독체계도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7명, 14명 가지고 어떻게 1200개가 넘는 새마을금고를 관리하겠습니까? 그런데 행안부는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서민금융 위축 운운하면서 금융기관의 감독권한 이양을 유야무야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금고 부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국민과 예금자는 어떻게 책임질 계획입니까? 저희가 뭐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상황을 일단 안정시킨 다음에 이관 문제는 차차 논의해보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이관시키고 싶지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딜레이되고 있는 겁니다. 장관은 이태원 참사 문제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감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건 뭐 의원님의 일방적인 지금이라도 생각이시고요. 국민께 새마을금고 부실 상태를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충분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새마을금고의 상황에 대해서는 시시각각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아니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위기에 도화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행안부가 연루된 권력형 비리일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앞으로 민형사상 처벌 결코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거 경고해둡니다. 무슨 국가적 중대사태라는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지났는데 재난안전 책임자인 장관은 어떤 소회를 갖고 있습니까? 뭐라고 어떤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지난 거에 대한 어떤 소회를 가지고 있냐고요? 지금 1주년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더욱더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더욱더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나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59명의 젊은 국민들이 죽어갔는데 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12시간여가 지난 현장을 방문해서 압사? 내진탕도 있었겠지 라면서 뚱딴지 같은 말씀을 내뱉더니 장관은 경찰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발뺌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까지 당했지만 여전히 대통령 측근으로 건재하고 계십니다.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구청장 등 모든 책임자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민심을 크게 거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족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정이라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여전히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었고 특별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며 법 통과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의혹을 다시 묻겠습니다. 첫째, 매년 혼잡 인파 안전요원을 배치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작년에는 배치를 안 했습니까? 둘째, 사고 수시간 전부터 112 신고가 빗발쳤는데 왜 전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셋째, 이태원 축제가 열리는 시간에 대통령을 포함하여 범부처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당일날 마약수사대 사복요원들을 현장 주변에 배치하고 안전요원이 질서유지를 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넷째, 한간에
천공이니 풍수지리를 보는 이가 미리 참모총장 공간에 가서 대통령실 용산으로 이전할 때 자리를 받고 미국 귀신 할로윈 축제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정부 차원에서 마약 수사를 대대적으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섯째, 대통령과 장관은 당일 참사 전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왜 어떻게든 살리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경찰 특수본 조사,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에서 다 논점이 된 것이고 3번에 걸쳐서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밝혀졌죠? 그 그 부분에 내용이 대해서는 뭡니까? 법원에서 또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밝혀졌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의원님만 모르신다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아니,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규명이 됐는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해 보세요. 하나하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얼버무릴 질문이 일이 뭐였죠?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집중 안 합니까? 장관의 그거를- 태도가 왜 그래요? 아니 그 말은 왜 제가 그렇게 어떻게 다 오만합니까? 외웁니까? 오만하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습니까? 의원의 집중하고 질문에 있습니다. 집중 안 합니까? 의원님 못 말씀에 알아들어요? 집중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다시 뭔지 반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머리로 어떻게 제가 장관합니까? 그거를 그런 머리로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집니까? 단 한 개도 생각 안 납니까? 5개 의원보다 중에? 똑똑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반성하십시오. 네, 더 똑똑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가 아니라 질문에 답변하는데 전 국민이 다 아는 걸 왜 혼자 모르냐라고 반문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 다 태도가 누누이 뭡니까? 수사기관에서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제가 물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진상이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았잖아요, 국민들한테. 다 인식이 됐습니다. 의원님의 일반 그런 태도로 국가를 운영하고 행안부 장관을 하시니까 이렇게 안전 문제가, 이렇게 참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왜 책임을 국무위원의 통감하고 태도만 반성하세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의원님 태도는 말씀 안 하십니까? 국무위원을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겁니까?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정중하게 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하겠습니다. 수십 명이 버스 안에서 사망한 오송 지하타도 참사에 대해서도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사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고, 해병대 최상병 사건이 나자 이런 일도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대통령이 나서서 경로까지 했습니다. 공직사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복지 부동과 책임 회피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없고 어떠한 도의적 책임도 안 지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대통령과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장관, 행안부 장관, 윤석열 정권에서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누구도 책임지거나 처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대통령 생각입니까? 아니면 행안부 장관 생각입니까? 의원님의 앞으로 생각에 전혀 안전을 동의하지 어떻게 않습니다. 책임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답변하세요. 그런 전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것에 답변하세요. 답변이 생각나지 앞으로는 않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